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전 세계 15억 명의 이용자와 월간 사용자 9억 명을 보유한 텔레그램의 설립자가 최근 체포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주말이었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SNS 플랫폼을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로 텔레그램 대표가 프랑스에 입국을 하다가 체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빨간 부분을 보면요. 사실 데자뷰처럼 한 거래소의 대표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바이낸스의 자오장펑 CEO였죠. 이 거래소를 통해서 온갖 테러 자금, 돈 세탁 이런 걸 당신이 제대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었잖아요. 근데 그에 이어서 지금 텔레그램 대표가 또 체포가 됐구나.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후폭풍이 있을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6일자 아침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텔레그램 대표가 체포가 됐는데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가상화폐 톤코인이 한때 20% 넘는 급락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텔레그램이요. 과거에는 톤코인을 직접 ICO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SEC가 딴지를 걸었겠죠. 굉장히 공격하고 벌금 때리고 하니까 결국 텔레그램은 이제 포기. 이제 나중에 이 SNS 플랫폼이 게임이라든지 수많은 이 블록체인 분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톤코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비영리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톤코인의 급락에서 그칠 것인가?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요. 코인 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증거를 일단 몇 개 보시자면 정말 유명한 코인 인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모습. 뭔가 피해를 보니까 지금 들고 일어나겠죠. 그 중에 대표 케이스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비단 코인 인사라고만 하기엔 너무 커져버렸는데, 자, 일론 머스크도 이 텔레그램 CEO의 석방을 촉구한다. 왜냐면 코인도 물론 연관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SNS 플랫폼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마크 저커버그도 있을 거고 카톡 대표도 있을 거고 이 정부가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거 잘못했어 관리 제대로 했어야지 하면서 갑자기 막 깜빵 집어넣고 하면 참 운영하는데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가장 먼저 이 석방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코인업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석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DWF 랩스 설립자. 이 친구는 잡코인을 워낙 펌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역시 50만 달러의 톤을 매수를 하면서 텔레그램 CEO 석방하자 뭔가 톤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8월 26일 바이낸스 거래소의 톤의 로고가 원래는 톤 로고 따로 있죠. 근데 요거를 레지스탕스 도그라고 해서 멍멍이 이 망토 쓴 멍멍이로 바꾸면서 레지스탕스가 이제 저항을 나타내잖아요. 이 그림을 18년도에 텔레그램 CEO가 직접 그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의미로 이렇게 멍멍이로 바꿨다. 그리고 저스틴 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텔레그램 CEO 석방할 수 있는 자율 조직 다오를 만들자. 만약 만들면 내가 100만 불을 기부할 의사를 밝혀. 미리 이제 기부를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또 몇 명 더 있습니다. 밈랜드라는 NFT 프로젝트 역시 톤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석방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100만 달러의 톤을 매수했다. 그래서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던 게 이런 친구들이 워낙 좀 지지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의 장남 역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공연하게 이제 그 디파이 프로젝트를 내가 앞으로 해보겠다. 트럼프 아버지도 이걸 홍보를 많이 해줬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장남이 최근에 암호화폐 이 사업 이름이 원래 디파이언트 원스인가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이 세계적인 자유, 재정적 자유를 추구한다. 탈중앙화를 보장하라.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을 변경하면서 지금 자유와 저항을 외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코인 인사들이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가? 분명 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대동단결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 텔레그램 CEO가 누군지 그리고 과거에 뭘 추구했는지를 알면 그래도 답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파벨 두로프라고 합니다. 84년생이고 러시아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뭐 재산이 20조 원이 넘는 뭐 엄청나게 젊은 갑부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국적이 무려 4개가 있다고 해요. 일단 태어났으니까 러시아가 1차적인 국적이고요. 세인트 키츠 네비스 이런 나라가 있는지 처음 들어봤는데요. 찾아보니까 미국과 남미 사이에 뭐 쿠바라든지 뭐 요런 거기 중간쯤에 있는 카리브에 있는 그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 것으로 제가 찾았고요. 그 외에도 아랍에미레이트 아마도 여기가 세금 친화적이기 때문에 두바이를 목적으로 실제로 이 텔레그램의 본사가요. 뭐 두바이에 있다, 영국에 있다, 프랑스에 있다 계속 옮기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뭐 자유가 좀 보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또 국적을 삼지 않았나 싶고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거, 뭐 21년도인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을 하면서 결국 4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그냥 대표적인 업적을 뽑자면 러시아판 페이스북을 2006년도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 페이스북이 막 붐을 일으키면서 성장을 하니까 이 파벨 두로프도 자기 형과 함께 러시아에서 페이스북 비슷한 걸 만듭니다. 이 부콘탁테라는 걸 설립을 해서 굉장히 빨리 키워냈고요. 러시아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급성장을 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잘 키우다가 아시겠지만 러시아도 그렇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2014년경에 이제 뭐 러시아가 정부가 요청을 했겠죠. 반정부 인사들 뭐 명단 내놔봐, 정보 내놔봐. 뭐 예를 들면 나발리라든지 여러 이제 정적들 많이 있잖아요. 이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이 친구가 워낙 그 뭐 저항이랄까요? 개인주의, 뭐 탈중앙화 이런 걸 추구하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이 정보 요청을 그냥 거절만 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술 더 떠서 본인이 만든 이 텔레그램,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요청한 공문을 거기에 폭로를 해버린 다음에 이제 약간 위험해졌겠죠. 그래서 독일로 망명을 해서 이제 이름을 텔레그램으로 바꾸고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개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유를 수호하는 약간 고집이 센, 좀 정상은 아닌 거죠. 이 정도. 막 극도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과거에 당했던 수많은 행적을 보면 결국 왜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 과거에도 미국의 여러 공항에서 본인이 입국만 하면요. FBI라든지 NSA는 이제 국가보안국이거든요. 이런 데서 좋게 말하면 대화를 시도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꾸 검열을 하고 감시를 하고 집까지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죠. 왜냐면 FBI가 뭐 이렇게 해서 감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근데 추측컨대 이 텔레그램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잘 쓰이는 이유가요. 잠깐 SNS 카톡처럼 쓰다가 뭐 몇 시간 후에 그 대화 방의 내용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밀스러운 것들을 의논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거 해독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이 친구들은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해독할 수 있는 걸 내놔봐라. 이 법을 좀 알려줘라. 이렇게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냥 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한 괴한이 이 친구를 납치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핸드폰을 납치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싱가포르다, 영국이다, 독일이다. 수많은 관료들이 본인을 접촉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봉은 미국이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 이렇게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프랑스 단독 소행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게 좀 지배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상의 이유로는 아까 보셨지만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고 관리를 잘못해서 뭐 방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담이지만 이런 걸 보면요. 왜 비트코인이 끝까지 나카모토 사토시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드러나죠. 만든 사람, 뭐 중앙 집권적 요소가 없어야지 잡아갈 수가 없지. 이렇게 사람이 밝혀지면 결국 막 잡아가고 뭐 나라에서 괴롭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 등 모든 알트코인이 사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 남다른 비밀스러운 재주, 뭐 해독할 수 있고, 이 상대방, 오히려 이제 적들까지도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다 알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재주만 있다면
이 친구는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적의 대화를 알고 미리 폭동이 날 걸, 전쟁이 날 걸,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입수한다. 엄청난 재주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재주가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 크다. 그래서 심지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거 마크롱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거다. 그래서 잡았다. 또는 영국에서도 그렇고 우익 세력들 테러라든지 최근에 뭐 독일, 프랑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엄청 많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지 테러에 대한 첩보를 먼저 알 수 있고 이런 기술이 이에게 있다. 그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누리면서 가치가 있다. 납치할 가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요. 이 비밀스러운 재주, 내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적어도 남들, 특히 적들이 못 쓰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남들이 이 정보를 빼나가서 우리의 비밀 정보를 캐 나간다. 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체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 톤으로 해서 뭐 텔레그램으로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 범죄를 핑계로 결국 탈중앙화, 인기 있는 탈중앙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지금 훼손이 됐는데 이게 이제 탈중앙화 전체를 훼손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코인 업계, 사실 여기는 탈중앙화 정신으로 해서 지금 업계가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제동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기가 많다고 했었죠. 이 친구가 프랑스에 체포가 되자마자 러시아에서 이 친구 내놔 한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국적 내가 태어난 곳에 있는 나라다 정부다 하면서 프랑스한테 내놔 했더니 아니 이 사람 프랑스 친구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하면서 접근조차 못하게 거절을 프랑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CEO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 재미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친구는요 사실 10년, 15년 전부터 이미 나를 잡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뭐 프랑스는 물론이고 뭐 러시아라든지 이 유럽 자체를 잘 그렇게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 전용기로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체포될 당시에 이 프랑스에서 나를 잡으려는 위험을 알고도 지금 파리에 있는 레스토랑 맛집을 방문하려고 알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 조사관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뒷배가 있다든지 또는 나의 안전을 뭐 자신만만했든지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고 가서 체포가 됐다고 해요. 참 신기한 일인데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이렇게 인기 있는 탈중앙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지금 격추를 당한 꼴이죠. 근데 이런 게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거에 위키리크스라는 이제 어산지라는 친구가 만들어서 수많은 비밀스러운 기사 내용을 언론에게 공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폭로자냐 사실 폭로자로 이렇게 취급받아서 뭐 십몇 년인가 감옥에 있다가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어산지라는 분. 뭐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코인으로 보면 토네이도 캐시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돈 세탁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누가 얼마를 넣는지 묻지도 않고 이제 세탁을 해서 뿅 보내주는 그 시스템인데 이거는 나쁘다 해서 이 설립자가 막 기소되고 힘든 상황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스위스 은행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위스 은행도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맡겨놓으세요. 그래서 이 피아트 머니 세계의 사실 토네이도 캐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은 괜찮고 토네이도 캐시는 나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제 수요가 있는데 이런 플랫폼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좀 위기를 겪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위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라면 그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밈코인 어떤 프로젝트에 뭐 페이스북이든 트윗이든 좋아요만 눌러도 나 잡아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했었는데 결국 트위터, 메타, 뭐 유튜브, 뭐 카톡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코인 업계의 대표들도 체포가 가능하겠죠.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이런 거 뭐 발행했어? 뭐 증권이면 등록해야지. 그리고 당신들 왜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사실 관리하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 내에서 나름대로의 규제를 갖고 한다고 하기로서니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때려잡을 수 있다. 코인으로 치면 어떤 거랑 비슷할까요? SEC의 게리 겐슬러의 향기가 지금 물씬 나고 있는 겁니다. 왜 니네들 맘대로 이걸 발행을 하고 왜 등록도 하지 않고 니네 맘대로 하느냐? 나한테 등록받고 해라. 니네 증권이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코인은 업계는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좀 내성이 생기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이 플랫폼까지도 이렇게 훼손이 되면 결국 코인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막으면요. 다른 트위터라든지 다른 쪽으로 분명 넘어갈 겁니다. 또 토네이도 캐시나 뭐 익명성 코인 막는다고 하잖아요. 익명성 코인 막으면 뭐랍니까? 그러면 뭐 라이트 코인에 익명성 기능을 넣는다든지 제2의 토네이도 캐시가 또 나올 거거든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 막으면 뭐 폭동이나 사기가 사라질까요? 게다가 스위스 은행 막으면요. 조세 회피처 뭐 수십 군데 있습니다. 바하마라든지 뭐 카이만 제도, 버뮤다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 막는 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부작용을 오히려 일으키면 일으켰지 이 자체는 수요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좀 짧지만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보자면요. 정치판에 결국 엮였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지금 코인까지 엮일 수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를 따르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이 정치판에 지금 텔레그램이 빨려 들어감에 따라 코인도 간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텔레그램 결국 탈중앙화만 추구하기에 너무 커졌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너무 커졌죠. 지금 텔레그램 전 세계 15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네 뭐 구멍 가게 SNS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코인이나 뭐 트위터, 메타, 유튜브 마찬가지죠. 이제는 덩치가 커져서 최소한의 국제 규제 환경은 따라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각국의 정부도 아직도 뭐 사기니 도박이니 범죄자 취급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우를 주면서 규제의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났습니다. 자, 원만하게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